지난 시간에 그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8가지에 대해서 다 배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8가지 중 일을 즐겨라, 6번째 일을 즐겨라를 배웠는데요. 그 와중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은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기회를 갖고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바라고요. 그 끝난 다음에 렉션 게임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일을 즐겨라. 일. 일반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을 즐겨라. 일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면서 하라는 얘기죠. 저야 일이지만 여러분들은 뭘까요? 일은 뭘까요? 공부죠. 그렇죠. 공부. 그렇죠. 아르바이트. 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일을 즐기시는 거죠. 공부를 즐겨라. 정말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몇 있을까요? 힘들죠. 공부는 힘들지만 좀 즐기면서 자신의 일을 즐기면서 하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자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 일을 즐기는 것이 있고요. 일을 즐기면은 세상에서 찾는 현재에서 찾는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가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세기는 진정한 프로를 원한다. 21세기는 진정한 프로를 원한다. 누가요? 21세기는 진정한 청소년 지도자를 원한다. 라고 바꾸셔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진정한 청소년 지도자란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일이 있죠. 가장 중요한 일은 어떤 일일까요? 네.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부? 네, 그것도 중요한 일이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공부도 하고 있으시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으시고, 아니면, 여가 생활도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일에 이제 순서가 있겠죠. 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중요한 일이고, 제가 아는 청소년에 관련된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것도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중요한 일이죠. 전에는 정책이나 활동이나 상담을 주로 했었지만, 지금은 이게 지금 보호하고, 제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주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뭐가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딜까요? 24시간을 해서 구분을 했을 때를가 아닌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 이 시간이랍니다. 지금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지만 과거와 미래는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4살짜리 동생이 5살짜리 형한테 1살 위인 형한테 물어봤습니다. 형, 내일이 언제 와? 내일이 뭐야? 물어봤어요. 그때 형이 뭐라고 했냐면 내일은 오늘 지나면 내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생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래? 오늘 지나면 내일, 오늘 지나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형한테 형 내일이지? 물어봤어. 아니 오늘이야. 오늘 지나야 내일이라고. 그렇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얼마나 알차고 중요하게 잘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렇죠.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내가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죠. 내가 이제 만난 사람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도 중요하죠. 그것이 정말 성공적인 사람이든지 아니면 지금 나와 같은 부류에 있는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있는 나와 만나는 사람이
얼마만큼 진실적으로 사랑적으로 대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일과 시간과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과 지금 이 시간에 그다음에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나고 있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고 저는 중요한 사람이고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와중에 정말 정말 진정한 성공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레크리에이션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크리에이션이란 어원이나 뜻에 대해서 배우셨죠? 활동이라는 뜻으로 배우셨는데 이제는 그거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레크리에이션이란 게임입니다. 자, 이제 게임에는 게임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뜻이나 그다음에 의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레크리에이션 게임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크리에이션 게임. 이번 시간에 배울 게임에 대한 목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게임의 의의, 두 번째 게임의 요소, 세 번째 게임의 본질적 요소, 네 번째 게임의 효과, 다섯 번째 게임의 구성, 여섯 번째 게임의 구분, 일곱 번째 게임의 분류, 여덟 번째 게임의 지도 방법. 게임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네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의 의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게임에는 경쟁적 요소와 흥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을 뿐 아니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리고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 친선, 팔로우십, 팀워크, 협조, 이해 등 사회적 성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렇죠. 게임에는 우리가 팀워크 하든지 팀 대결을 하다 보면 경쟁적 요소가 있죠. 근데 경쟁력이 너무 심해지면 잘못하다가 이제 흥분이 되면 싸움을 할 경우가 있는데 경쟁적 요소에서 재미있을 부분까지만 하는 거죠. 게임에 있어서 재미있을 부분까지만 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죠. 그 남녀노소 누구나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근데 남녀노소 하더라도 게임에 있어서 대상은 맞춰야 될 겁니다. 비슷한 사람끼리 게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효과적이지만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이나 친선, 팔로우십이나 팀워크, 협조, 이해 등이 이런 사회적 성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게임에 있어서 우리 앞에 지도자가 각자 따로들 신경을 쓰긴 하지만 이렇게 화합시키고 그렇죠. 관계 형성을 해주는데 지도자의 역할이 필요한 거죠. 게임에 있어서 인간관계 형성하는데 하나의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다. 게임을 함으로써 관계 형성을 하는데 하나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이번에는 게임의 요소에는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누구하고든지 재미있고 활발하게 다 함께 즐기며 규칙을 지키는 주법성. 그렇죠. 게임의 요소에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나 그렇죠. 간편성, 보편성이죠. 그냥 쉽게 할 수 있고 조그맣게 모여있을 때나 많이 모여있을 때나 방에서나 아니면 야외에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언제든지 할 수 있고요.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침에도 할 수 있고요. 낮에도 할 수 있고 밤에도 할 수 있다는 언제든지와 어디서나 그리고 장소 어디서나 할 수 있고 누구하고든지 앞에서 얘기했죠. 남녀 요소 의의에서도 있듯이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고 재미있고 흥미가 있어야죠. 재밌어야죠. 즐겁고 재밌어야 이게 되는 거고 흥미성이 있고 활발하게 건강성이죠. 일단 힘이 없어서 하는 거는 앉아서 할 수 있는
소극적인 형태로 할 수 있는 게 있지만 대부분이 게임은 움직이면서 활발하게 하는 것이 요소에 있고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 함께 즐기면서 하는 거죠. 다 같이 처음과 끝에 다 같이 하지만 모두 다 같이 하나로 어울려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어울려서 해야죠. 한다는 협동성, 그 다음에 규칙을 지키는 것. 규칙은 처음부터 어려운 규칙을 한꺼번에 다 쥐어지는 게 아니라요. 규칙은 처음부터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씩 배워가면서 지키는 것이 규칙성입니다. 그래서 게임의 요소에 7가지는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편성, 보편성, 대중성, 흥미성, 건강성, 협동성, 준법성, 칠성이죠. 네, 칠성. 사이다는 아니죠. 칠성, 간편성, 보편성, 대중성, 흥미성, 건강성, 협동성, 준법성. 이건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본질적 요소. 앞에서는 게임의 요소를 했는데, 이제 실질적인 게임의 요소는 어떤 것이 있는지, 1번 자연스러운 참가 분위기를 조성할 것. 참가 분위기 조성하고요. 2번째, 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것. 3번째,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일 것. 4번째,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이고, 5번째, 교육적이며 창조적인 내용일 것. 그 첫 번째 보면 자연스러운 참가 분위기 조성하라는 거는 같이 어울릴 때 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끌려 나오는 게 아니라 같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분위기 조성을 잡는 거죠. 처음에 같이 모였을 때 대정들이 모였을 때 게임 하기 전에 이런 게임을 하겠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하고요. 그 다음에 일정한 규칙을 준수할 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준법성이 있듯이 일정한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을 처음부터 어려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쉬운 규칙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실제 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전원이 참가할 수 있는 활동인 것. 누구든지 다 함께 한다는 거죠. 협동성이고 누구든지 하는, 그렇죠. 전원이 다 같이 참여하고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내용일 것. 그렇죠. 아까 앞에서 의의에서 남녀노소 누구나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그 남녀노소에 맞게 남자, 여자, 노인, 어린이 다 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대상은 맞아야 되죠. 대상에 맞게 할 수 있고, 대상이 틀리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적이며 창조적인 내용일 것. 앞에 내용은 나와 있지만, 그 7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기서 꼭 필요한 것이 본질적 요소에는 교육적이며 창조적인 내용이 될 것입니다. 학군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군에 있는 아이들은 교육적인 내용을 첨가하면 지도자로서 게임을 만드실 때 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임의 효과. 게임은 운동 기능의 성장 발달을 조성하며 활동을 통해서 자기중심적 경향을 벗어나 타인과의 적응을 갖게 한다. 그리하여 타인과의 협동을 통한 인격 형성의 기회를 주며 정신적 긴장을 해소하고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게 된다. 레크리에이션인 측면에서 새로운 기쁨을 주는 여가 선용이다. 게임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활발성이 있었죠. 활동성. 운동 기능의 성장 발달되고 활동을 통해 자기중심 경향을 벗어나 타인과 적응한다는 거죠. 활동을 통해서 협동하고 하는 것이 타인과의 적응을 갖게 되고, 그 협동을 통한 인격 형성, 그 다음에 정신적 긴장 해소로 정신적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정신적 긴장 해소와 기쁨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 게임의 효과입니다. 그 중에 새로운 기쁨을 주는 여가 선용이다 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게임의 구성에는 게임에는 하나의 형식이 있다. 게임에는 일정한 활동이 있다. 게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형식. 게임에는 하나의 틀이 있다는 거죠. 틀이. 그 게임이 여러 가지죠. 소집단 게임, 대집단 게임, 전체 게임, 그 다음에 그 작은 숫자로서 할 수 있는 게임, 이런 게임들이 다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데, 그 나눠져 있는 게임은 그 실내에서 하는 게임도 있고요. 실외에서 하는 게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어느 게 적정한지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이 있으니까 그 형식에 맞춰져 있고요. 일정한 활동이 있다. 다 움직이게 되죠.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일정한 내가 뛰고 게임하다 보면 뭐 팀워크 게임하다 보면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다 같이 할 수 있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게임도 있고 그 다음에 소집단 게임을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일어나게 할 수도 있고 2명도 일어나게 할 수 있고 4명도 일어나고 팀별로 일어날 수 있게 할 수 있는 이렇게 활동하는 게임에는 일정한 활동이 있고요. 게임에는 일정한 규칙이 있다. 규칙이란 얘기는 여러 군데 효과에서도 나왔듯이 그 다음에 요소에서도 나왔듯이 규칙은 꼭 들어가는 것입니다. 규칙이 없어서는 안 되죠. 게임에는 규칙이 있어야 그래서 게임을 잘 할 수 있고 없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승패가 판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게임에는 하나의 형식과 일정한 규칙, 일정한 활동과 일정한 규칙이 있다.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의 구분. 게임의 구분의 전체 게임. 그 다음에 부분 게임, 세 번째 개인 게임이 있습니다. 전체 게임,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여 도입 및 진행을 위한 게임. 전체 게임은 처음 분위기 조성과 마무리 때 제일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 도입 부분과 마지막 마무리 부분은 전체 게임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야 처음 시작할 때 다 같이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다 같이 마무리하는 게임을 전체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에는 도입 부분과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있다라고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 게임이 있습니다. 부분 게임. 부분 게임은 팀 및 그룹을 나누어 사는 게임인데요. 팀을 나누게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자면 팀은 두 팀이나 네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게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다음에 하는 게임인데 이게 팀워크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팀워크 게임, 짝게임도 부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팀워크 게임과 파트너 게임인 짝게임은 부분 게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 게임이 있습니다. 개인 게임은 테크닉을 필요한 게임인데요. 이거는 무대 게임에서 앞에 나와서 할 수 있는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인데 일명 무대 게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게임을 하다 보면 벌칙을 주게 되죠. 이 벌칙을 주는 게 개인 게임이죠. 벌칙을 너무 힘들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는 쉽게 할 수 있는 벌칙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개인 게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게임에는 도입 부분과 마무리 부분이 있고요. 부분 게임에는 파트너 게임과 팀 게임이 있고 개인 게임에는 무대 게임과 그 다음에 벌칙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게임의 분류. 게임의 분류는 한 7가지 정도로 나눠지는데요.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에 의한 분류. 장소. 그렇죠. 실내냐, 실외냐, 차내냐, 아니면 무대냐, 아니면 테이블이 있는 데냐, 아니면 강의식으로 되어 있는 데냐, 이렇게 나눠져 있어. 장소별로 나눠져 있는 것이 장소에 의한 분류고요. 두 번째, 동작에 의한 분류. 동작은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죠. 소극적인 형태와 적극적인 형태 이론에서 배웠듯이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이 있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 대상에 의한 분류. 대상은 이건 계속해서 나눠질 건데요. 유아나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노인으로 이렇게 크게 분류는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나눠지는데요. 장애인도 있고요. 요즘에 환우들한테 가서 하는 레크레이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인들 레크레이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등이 있다. 해서 대상별로 나누어지는 분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용구에 의한 분류. 이게 준비물이죠. 풍선, 종이, A4 용지나 SD 용지나 컵, 주사위, 공, 일반 도구라고 했는데 그냥 주변에 있는 일반 도구면 됩니다.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도구는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죠. 빗자루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구할 수 있는 신문지로도 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신문지 게임들은 많이들 해보셨죠? 신문지 게임은 또 실제 있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형에 의한 분류. 강의형, 자유형, 횡형, 종대, 단원, 이중원. 대형에 의한 분류는 움직이지 않는 강의형이
있고 앉아서 하는, 그 다음 자유형은 넓은 공간이 있을 때 자유형 쪽으로 하는 거고요. 횡단이냐 종대냐 단원이냐 이중원이냐 이거는 일명 민속놀이나 우리가 레크리션 댄스나 폭 댄스 할 때 대부분 많이 하는 대형의 분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 분류, 실적 분류는 이게 다 나눠져 있다고 보는데요. 분위기 조성, 그 다음에 인사, 관람, 율동, 신체적, 경기적, 사회자가 하는 걸 해서 분류하는 실질적인 분류.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인사하는 거. 분위기 조성에 대한 인사가 있고요. 관람하면서 가만히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율동에 대한 분류, 율동 게임, 신체적 게임, 경기적 게임, 진짜 경기처럼 하는 게임들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적에 의한 분류. 목적에 의한 분류는 목적이 있어야죠. 지적 발달을 위한 목적이냐, 감각 발달이냐, 도구를 우리 도구만 이용해서 하는 거냐, 민속놀이냐. 민속놀이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요. 민속놀이냐, 국제적인 이해. 국제적인 이해, 우리 국제교류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영어를 쓸 거냐, 아니면 한국말로만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목적에 의한 분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율동 개발도 하고요. 인사 속의 분위기 조성. 여기도 분위기 조성이 나는데 실질적인 분류에 뭐 인사, 분위기 조성 비슷한데 목적에 의한 분류도 인사나 분위기 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의 분류에는 장소, 동작, 대상, 용구, 대형, 실질적, 목적에 의한 분류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잘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다음은 게임의 지도 방법입니다. 게임의 지도 방법 하나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을 하기 전에 분위기를 조성한다. 처음에 분위기 조성은요, 지도자한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분위기 조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분위기 조성은 대상들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분위기 조성을 하고요. 두 번째, 게임의 설명은 간단 명료하게 한다. 게임이 길어지면 지루하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은 간단하게 하고요.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끌고 가서 해보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다. 세 번째, 게임에 대한 연구와 사전 준비를 한다. 게임은 그 초보자들이 제일 꼭 해야 될 것이죠. 뭐 실력이 많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또 준비를 하긴 하는데요. 처음 시작하는, 처음 서보는 그 우리 지도자들은요, 그 게임에 대한 게임이 이게 어떻게 진행해야 되고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는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게임에 있어서 방관자가 없도록 한다. 방관자 없다. 우리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우리 청소년 지도자가 여학교에 가면 그래도 방관자는 대부분 없는데요. 남학교 가면 남학생들은 그 뒤에 있는 친구들, 뭐 앞에 있는 친구들 뭐 어쨌든 많이 참여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들이 다 해야 남학생들이건 여학생이다 다 해야 게임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게임을 할 때 있어서 방관자가 한둘 있더라도 다 같이 하지 않더라도 그 친구들이 쫓아올 수 있게 만들어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방관자가 아예 없다. 그럴 수 있으면 더 좋지만 방관자가 있더라도 그 게임은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대상과 장소에 따라 종목을 선택한다. 앞에 얘기했듯이 분류들에서도 얘기했듯이요. 대상에 따라 종목이 틀려져야죠. 장소도 그렇죠. 실내에서 할 거냐, 실외에서 할 거냐. 유아, 노인, 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에 나눠서 틀려지는 것처럼 종목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종료를 적절하게 한다. 시간이 2시간이 1시간 뭐 레크레이션 게임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정말 사람들이 다 안 따라주고 그런데 이거를 1시간 동안 내야 하려면 지도자로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는 적절하게 끊어서 끊을 수도 있으면 되고요. 재밌다고 막 시간 연장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종료는 대부분 종료 시간에 딱 맞추면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잘 따라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빨리 맞춰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게임을 리듬화한다. 리듬화한다는 게 뭐냐면요. 고조를 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너무 재밌는 거 한다든지 처음부터 이렇게 차츰차츰 타서 고조를 올려갔다가 뚝 떨어지는 건 상관없는데요. 처음부터 막 재밌는 거 했다가 그 다음부터 하면 그 재밌는 거 못 미치면요 다 게임이 재미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리듬화 있게 한다. 처음부터 천천히
고조를 높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도 반복하지 않는다. 내가 재밌다고 하더라도요, 2번, 3번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져요. 2번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3번째 할 때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다른 게임으로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경쟁보다는 협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렇죠. 경쟁의식에서 싸움을 날 경우도 있고, 그런데 협조적으로 이끌어 나가면 같이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더라도, 패자하더라도 잘할 수 있다라고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됩니다. 게임의 진행이 잘 되지 않으면 다른 게임을 빨리 전환한다. 게임의 진행이, 내가 준비해 놓은 게 이건데, 준비해 놓은 것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안 되면 빨리 바꾸시는 게 좋아요. 다른 게임 준비해 온 걸 가지고 바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반칙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 반칙했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판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진행하는 방법에서 나오겠지만요. 게임을 하는데 반칙했을 경우에 그걸 인정해주면 다른 반칙도 인정해주고 다음 반칙도 인정해주고 계속 인정해줘야 되니까 처음에 실제 시작했을 경우에 반칙했을 경우에 단호하게 반칙이라고 얘기해주고 판단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게임하는데 반칙은 절대로 인정해 주시면 안 됩니다. 자, 12번째, 예상되는 게임의 수의 2배를 준비한다. 앞에 게임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게임을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게임의 2배나 3배 정도 준비하시면 됩니다. 초보 때는 한 2배에서 3배 정도 준비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다. 지도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게임의 여러 가지를 다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기입니다. 정리. 자, 레크레이션 게임의 이론 중 게임의 의, 요소, 본질적 요소, 효과, 구성, 구분, 분류, 지도 방법 등 다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알아본 중에 게임은 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 필요하다는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지도자가 지도하는 방법 이걸 잘 알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 게임의 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게임을 통해서 리더십, 친선, 팔로우십, 팀워크, 협조, 이해 등 사회적 성격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주며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의의가 있다. 네, 게임의 의의입니다. 게임의 의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인간관계 형성입니다. 인간관계 형성. 지도자로서 리더십고 친선이고 다 하지만 이 관계 형성을 해주는데 큰 의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크레이션 게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